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돈이 따라오는 두 가지 행동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투자를 하실 텐데, 투자를 어떤 마인드로 하면 되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하영 원장님의 그 인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돈이란 여러분들 우리 자본주의에서 능력을 곧 말합니다. 그죠? 자,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업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업을 키우는 것,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이 업의 능력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업에서 잘한다는 말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업의 능력을 키우는 거. 우리가 뭐 직업을 다들 가지니까 그죠? 이 업을 가진 상태에서 능력을 키워보라는 거. 두 번째는 돈을 벌려면, 돈이 따라오게 하려면 두 번째는 돈을 벌 때의 이 감정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당연히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죠. 그죠? 그런데 이 돈을 되게 감사히 여기면서 내가 풍요로움을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와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비교를 하게 되죠. 내가 지금 가진 돈, 내가 번 돈에 대해서 감사와 풍요로운 이 감정의 느낌보다는 대부분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함에 결핍을 오히려 더 느끼면서 다른 사람과 돈을 더 잘 버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비교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만족 못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물론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 현재에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은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그 결핍의 마음이 내면에 계속 쌓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바라볼 때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보다는 결핍, 비교 이런 감정들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내면에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모음에 있어서 좋지 못한 감정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일상에서도 감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마주할 때 그 풍요로움을 느껴야지 그런 좋은 감정들이 내 내면에 쌓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이뤄가는 과정은 우리가 20대에는 바로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때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시간이라는 거죠. 20대는 시간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때 공부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능력 개발을 위해서 학교 공부도 있을 것이고 뭐 사회를 위한 공부도 있겠죠. 그리고 30대에는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 근로소득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이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소득 중에서 여러분 모두 다 저금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를 뺀 나머지 많은 부분을 이 시드를 만들기 위한 돈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 이제 예외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외사항은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돈은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개발을 위한 거는 뭐 책을 산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이제 사회의 경험들이 많이 쌓이겠죠. 돈을 보는 방법들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험들이 쌓일 것입니다. 그죠? 20대에 비하면 40대는 정말 많은 경험들이 쌓이겠죠. 뭐 성공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거쳐가는 시간들에
그 시간에 투자한 20대와 30대의 시드머니를 모았던 그런 시간과 그리고 40대의 경험, 물론 경험은 20대부터 쌓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다 합해져서 레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길이 자체는 우리가 더 열심히 살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이 돈을 모아보고 시간을 더 알차게 쓴 사람들은 당연히 이 레버의 길이가 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원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지렛대를 활용하기는 당연히 돌멩이도 튼튼해야 될 것이고 레버도 길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더 이때의 경험을 다 더해서 50대가 되어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나의 돈을 다 총 뭐 이렇게 물론 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출을 일으키죠. 그죠? 자, 대출은 우리가 레버리지 이용한다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위한 대출을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그 능력은 결국은 지금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쌓아온 나의 그 레버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뭐 전문직에 종사해서 지금의 그 백그라운드가 좋으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 레버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대출을 이 정도 해줘도 되겠다 이런 기준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그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그때 물론 무조건 다 사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업을 한다라면 그런 대출의 개념이 이런 시간과 시도와 경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를 활용하려면 돌멩이가 필요하고 지렛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돌멩이는 이 지렛대를 쓰기 위해서 그 지식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식, 경험, 지혜, 깨달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총망라돼서 그 지렛대의 원리로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이런 것을 통틀어서 알미라죠. 그래서 남들이 뭔가 좋다라고 해서 따라가 버리면 그게 좋은 투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알미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거 투자했더니만 뭐 폭망했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자신의 알미 없이 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은 결국 자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우리가 물론 이제 사업을 할 때도 뭐 활용되고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살 때도 뭐 해당이 되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앞서 말한 근로소득 그다음에 경험 이런 거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사실 뭐 부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이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레버리지가 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그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지금까지 쌓아왔던 본인의 그런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좋다 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을 때 왜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면 1억을 모아봐야 된다 뭐 이런 영상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 시드머니를 달성하는 그 경험을 해보라는 의도는 결국 좀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1억 모으고 끝이 아니라 1억을 모아보면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1억을 모으는 데에 걸리는 시간, 당연히 기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제 더 소득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경험이 이제 1억을 모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성장했기 때문에 방법을 좀 또 달리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이 느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억을 모았다라면 기간은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간이 좀 길게 걸리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이 2억을
걸 이렇게 해서 모으면은 나는 점점점 돈을 빨리 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 나는 한편으로는 내가 1억, 2억을 모아봤어. 그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더머니를 모으는 이때의 그 시더를 모으는 경험들이 결국은 이 기간들이 그냥 뭐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린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이 나는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 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자신감으로서 작용해서 결국은 자신의 그 무의식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결핍과 비교는 결국은 우리의 무의식을 좋게 만들지 못하겠죠. 내가 부자로 살고 싶은데 계속 비교만 하고 있고 결핍만 느끼면 돈을 좋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나쁘게 느끼는 감정들이 더 지배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돈을 모으는 이런 감정들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본인의 무의식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패에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기간이 너무 긴데 할 수 있겠나라는 그래서 실패하지 않나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자기의 능력이 그 직에 대한 거든 능력이 향상이 되면 재미가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그냥 별 저항감 없이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패와 성공을 달리 볼 수가 없죠.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패할수록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면 할수록 그 알게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 그 성공으로 가는 그 기간이 더 짧아지면서 더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라 여기고 계속 경험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실패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성공 역시도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당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든 뭐 인생에서 뭐 자기계발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냥 뭔가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지체 없이 바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